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들 지내셨지요? 첫 번째 이론 강의는 조금 힘드셨다고요? 두 번째 안내해드린 판본체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좀 하셨나요? 논어하기편에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면은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본인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가지고 서예라든지 다른 것도 다 바람직합니다만 목을 갈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세종은 어려서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책을 너무나 오래 본 이유로 눈도 나쁘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국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애민정신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뿐이 아닌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올해로 575도를 맞는 훈민정음은 미국의 로버트 램지 언어학 교수가 메릴랜드 대학에서 늘 강의를 하면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고 지금도 70이 조금 넘은 나이에도 제자들과 한글날을 기념해서 파티를 하며 세계적인 이것은 경사로운 일이다 하면서 굉장히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지의 주인공 펄복은 한글은 참으로 묘하다. 가장 단순한데 가장 완벽한 글자이다. 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마 히데키라는 언어학 교수는 1000년 동안의 한자 문화에서 살아온 이 나라에서 그러한 훌륭한 한글이 탄생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축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조사한 언어학에는 세계 220개국 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130가지 정도, 문자는 130가지, 언어는 50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한자 하나로 소수민족들이 다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연구 결과 한글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매일 말하고 좋은 뉴스를 보고 하면서도 한글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한글, 훈민정음 같은 것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세계에서 인정한 이렇게 훌륭한 언어를 우리는 평가절하하면서 너무나 쉽게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한글에 대한 여러분이 자긍심도 가지시고 다시 그 가치를 재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강으로 한글 궁체 정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는 PPT를 이용한 이론 공부를 하고 중반, 후반에는 실기로 여러분들에게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찬찬히 보시면서 따라오신다면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3강 정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왼쪽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공부하신 내용도 보내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래 주소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제공되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의 다양성을 모두 담은 여러 종류의 한글 서체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큰 글씨부터 시작해서 잔글씨까지 여러 종류의 서책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서예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면의 표현이자 자기 완성의 길입니다.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붓으로 같은 화선지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른 개성이 따른 서체가 나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 먹의 상태, 농도, 무엇든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또한 이루어지는 고매한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만든 사람, 만든 원리, 반포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유일의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1443년에 완성하여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치고 1446년에 반포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이 아닌 창의적으로 만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입니다. 왜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훈민정음을 감탄하는가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모든 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26년 9월 29일 가견날이라고 지정하였는데 그 이후 한글학회에서 한글날로 확정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공휴일로 이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민정음은 국보 70호로 지정되고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한자를 빌어 쓰는 불편함이 있었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한자를 공부해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문서상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선비들이나 학자들이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소수였었지 모든 백성이 다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식의 축적, 이것이 글을 통해서 문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세종대왕은. 그런데 한동안 중국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사대부들에 의해서 한글 쓰기가 거부당했습니다. 연산군 때에는 한글의 탄압도 있었습니다. 언문이라고 하고 여자들이 쓰는 글씨다 하여서 한동안 한글 쓰기가 굉장히 발전하지 못하는 침체기에 이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황제의 칙명으로 한글에 국문이라고 하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주시경, 서재필, 이승만 등의 노력으로 공문서, 신문, 잡지 등의 이제 한글 글씨가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궁체 정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르게 쓰는 표준서체로 인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세로획을 긋기 위해서는 배에 숨을 멈춘 상태로 배에 힘을 주고 흔들림이 없이 내려 그어야만 원하는 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단정하고 절제된 힘있는 아름다운 서체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각각의 점, 획의 독립성이 엄정한 서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본체에서는 중심축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쓸 때 머리 부분에 히읗의 꼭지를 중심으로 하여 양팔과 동그라미의 크기가 같아야만 하지만 정자에서는 자형의 중심축을 오른쪽에 두어야 합니다. 품목체,
오곤등회원, 태상가문, 영의력, 남계연담, 여사서 등에서 우리가 정제된 아름다움의 정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을 공부하고 늘 하루면 수천 수만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쉽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지만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지를) 반 접으시고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위아래 여백을 반 접어주시고 다시 반 접어서 다시 반 접어주겠습니다. 세로로 접으실 때도 반을 접어서 시작과 끝 접어주시고 정자 가로획을 쓸 때는 붓을 45도 각으로 대서 (45도의) 각으로 대서 노봉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회봉으로 끝을 내줍니다. 어제 판본체 공부하실 때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늘 유념하셔서 공부하세요 말씀드렸는데 정자에서는 직선보다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야 나중에 글자를 완성해 놓았을 때 오른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됩니다. 아까 가로로 선을 많이 접었던 이유는 이 한 칸 하나에 쭉 써서 연습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정자 가로획 공부가 끝나셨다고 하면 정자에서는 중심축이 오른쪽 획에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접은 선에 기대어
45도의 각으로 공손히 서 있는 궁녀의 모습처럼 요러하게. 끝을 빨리 뺄 때는 절대로 이러한 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중봉을 잡아서 선생님, 저는 왜 쓰고 나서 붓이 이렇게 꼬부라질까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나치게 너무 붓에 힘을 많이 주게 된다거나 목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러한 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당분간 한문의 수침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붓을 빨리 빼서 이러한 획이 나온다면 이렇게 난해한 획은 쥐꼬리라고 하여서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되는 획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지를 반으로 접으신 상태에서 3등분 하시겠습니다. 세로도 다시 3등분 해주세요. 가로획과 세로획을 연습하실 때는 서로 다른 종이의 연습을 하시고 저는 오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화선지 하나에다 두 가지를 다 써드려 보았습니다. 잠시 멈춰서 각을 잡아서 잡힌 각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아까 연습하신 가로획 쿡 찔러서 세로획 고를 쓰는 기억입니다. 아래에서 끌어올렸다 중봉을 잡아서 힘을 빼면서 가볍게 구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한글이 기초를 배우실 때는 한문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음에 따라서 글씨가 세 가지로 변하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획, 나를 쓸 때 받침을 쓸 때도 또한 길게 이 니은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로획, 가로획. 결구에서는 항시 회봉으로 힘을 주셔야 합니다. 노. 자, 한본체에서도 이 부분에 우리가 역점을 두었던 것처럼 정자에서도 날카롭게 기피를 하셔서 여기에 개성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아까 공부했던 기역, 지읒. 라를 쓸 경우에는 자음이 모음에 가서 닿게 됩니다. 모음과 상충하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로, 마, 모. 미음과 비읍은 두 가지입니다. 마나 모를 쓸 때는 길이가 길어지도록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모, 옆으로 길은 직사각. 이 획보다 이것이 길어야 합니다. 포. 여기보다는 이곳이 조금 크게, 같거나 조금 크게. 길게. 포나 포. 선지를 3등분해서 접으시고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중심축으로 하여서 1대 1대 1 소, 수. 두 획으로 연결해서 반본체에서는 거친 듯한 절을 주고 썼지만 정자는 흘리면서는 매끄럽게 쓰셔야 돼요. 줄을 쓰실 때 간물이 밖으로 씨앗이 나가지 않도록
회복, 코, 아래에서 끌어올렸다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힘을 빼주셔야 합니다. 토, 투 강조되는 것을 자세히 보시고 항시 노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획을 필요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언제나 회봉입니다. 시읒, 기읒, 이 부분, 지읒, 치읒 모두가 다 회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앞에 시작하는 세로획은 짧게, 뒤에는 조금 길게. 판은 몸에 닿게 길게 쓰셔야 합니다. 판은 떨어지게. 중심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팔 길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역을 썼을 때 마무리되는 이 부분이 이게 아니고 다시 회봉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획, 이 부분. 시옷의 이 부분도 회봉. 지읒도 마찬가지로. 치읒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에 충실하지 않으신다면 가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걸 보면 본인이 너무 취하셔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공부.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십니다. 정중하게 다시 돌아오면서 아까 이론에서 단정해야 되고 점획이 엄정하다고 하였죠. 여기에서 이런 빠른 획, 이런 획을 절대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다시 돌아오시는 획. 기억의 마무리 부분 시읒, 지읒, 치읒이 되겠습니다. 정자에 관한 공부는 오늘 이것으로 끝을 내고 여러분들이 기초획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실력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